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입니다. 한가한 일요일 저녁인데요, 지금 선디아의 어른이란 노래를 지금 배경으로 들으면서 이번 명절 때 제가 봤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나이대 중년으로 느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제가 워낙 그 드라마를 보고 그냥 막 주변에 이 드라마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 얘기 듣기 지겨우니까, 원래 우리 나이대가 또 말 한번 터지면은 끝간데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었으면 유튜브로 한번 찍어봐라. 그래서 밤에 혼자서 지금 카메라 켜놓고 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드라마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 한 서너 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살면서 동양 특히 불교 쪽에서는 이제 오욕 7정 5가지 욕심과 7가지의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제 나이 또래 아니면 40대 중후반에서 이제 50대 이런 중년층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감정이 의기소침? 아니면 존재감 없음? 뭔가 찌질해 보이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감정들을 정면으로 지금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가 건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제가 이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이라도 스포일러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은 저 아마 안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좀 가슴이 아프고 보기 겁나는 드라마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년들이 무서워하는 그 감정을 훅 찌르고 들어온단 말이죠. 몇 년 전에 본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제가 워낙 드라마를 안 봅니다. 드라마 자체를 안 보는 사람이어서 몇몇 작품만 봤는데, 미생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 젊은 어린 그런 사회 초년생인 주인공이 그 기업이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과정, 또 스펙도 딸리고 학벌도 딸리고 등등 어떤 배경적인 면에서 힘을 받지 못할 때 사람들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런 걸 너무 잘 그린 드라마였잖아요. 근데 나의 아저씨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줄거리만 보면 이지안이라는 그 21살짜리 젊은, 온갖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을 어릴 때부터 짊어지고 살았던 그 여자 주인공과 남들 보기에 좋지만 속마음은 여러 가지로 팍팍 썩어가는 40대 중반의 그 주인공, 그 박동훈, 그 캐릭터 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 관계의 얘기였는데, 실상 이제 그 주변 인물들까지 그 주인공의 형, 그리고 그 남자 동생, 그리고 주인공의 어머니 등등까지 확대를 시켜보면,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같은 또래의 동네 사람들까지 확대를 시켜보면, 결국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 40, 50대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가치 없다, 힘 없다, 찌질해 보인다, 이제 어떤 보통 40대 중후반 이상이면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은퇴가 거론되는, 사후정이라는 얘기 옛날부터 나왔지만 거의 은퇴할 시기죠. 아니면 첫 직장이 아니라 벌써 직장을 대여섯 번씩 바꾼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40대 초반에 처음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보통 40대 중반이 되면 딱 느껴지는 게, 이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와중에 버티는 거죠. 버티는데 그때 버티는 그 힘이 어떤 힘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 망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찌질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어떤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제 또래의 40대 중후반 이후 세대에 보면은 그런 걸 너무 잘 그렸다, 드라마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대사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 형의 그 박상훈 캐릭터 역으로 나온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죠. 사춘기 2번 온다. 힘 들어올 때 사춘기 오고 힘 나갈 때 사춘기 온다. 나가려는 힘 억지로 붙잡지 마라. 그러면 더 크게 넘어진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첫 번째 10대 사춘기와 아마 우리 나이 때의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오춘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말들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몇몇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확 맺힌 장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형과 동생, 그 막내 동생, 첫째와 셋째, 그러니까 주인공은 둘째고요. 빼고 이 청소를 시작하잖아요. 청소 그 일을 시작하는데, 청소를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못된 그 건물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빗질하면서 먼지가 좀 이렇게 풍겼다는 그 이유로 아주 달달 볶이죠. 그 결국은 이제 그 형이 무릎까지 꿇고 10분 동안 온갖 소리 들어가면서 겨우 이제 청소를 뭐 업체 바꾸지 않겠다는 그거 사죄하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점심 도시락 이렇게 정성스레 싸놓은 도시락이 그 계단 1층 앞에 있는 걸 발견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설마 못 받겠지.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 양반을 보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생전 집에서 빈둥거리고 돈 안 벌어온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욕을 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 섞인 웃음을 보내는 그 고두심 씨, 예, 그 장면, 그걸 보니까 저도 그냥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 단순히 그냥 뭐 어머니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 나죠.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관계가 있고 하면서 그렇게 사죄할 일 가끔 일어나죠. 예, 업무적인 실수, 주로 그런 거죠. 업무적인 실수. 그래서 고객 컴플레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죄를 하지만, 그냥 나 혼자의 일이면은 그냥 나만 잊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주변 그 친밀도가 얼마에 따라 강도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알려지는 거 두렵고, 가장 두려운 게 부모죠. 또는 자식. 예. 왜냐면은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 잘 지내고 있어, 나 괜찮아, 나 잘 나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만약에 보여줬을 때 그 무너져 내리는 수치심, 이런 일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도망가고 싶다 하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생각도 막 굉장히 들 거고, 그쵸. 그 부모나 자식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사실 그 대상 자체가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생각돼요.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미생에도 드라마 미생에서도 그런 비슷한 대사가 나왔었거든요. 나는 어머니의 자존심이다,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이 이제 눈물이 왈칵 좀 맺혔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건 눈물이라기보다 공감되면서 조금 위로가 됐던 장면들이 여러 컷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여주인공 아이유가 연기했던 지안 역의 여주인공과 박동원 씨가 서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이지안이라는 여직원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그 사장,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한 직장에서 같이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지옥 같겠다.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여기는 지옥이지, 넌 천국인 줄 알았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서 사는 거겠지. 이렇게 그냥 담담히 얘기를 해요. 글쎄 뭐 지옥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살다 보면은 지옥일 때도 있고 뭐 천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오락가락 하죠.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옥 같을 땐 정말 지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힘든 우리들에게 그 여기가 지옥이다라는 대사라는 게 또 은근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문제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 마치 군대에서 엄청 힘든 훈련을 받아도 옆에서 같이 구르고 있는 전우 보면서 참는다는, 딱 그 말이 그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또 한 장면이 그 박동원의 동네 아저씨들 같은 그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지한 집을 같이 바래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대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여자 출연자 정희 역으로 나오신 분이 뭐 이런저런 막 농담들 하다가 이지한에게, 아가씨, 우리도 아가씨처럼 20대 그런 젊은 나이가 있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나이 든 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정확한 대사는 기억 안 나지만. 거기서 여자 주인공 이지한이, 저는 빨리 그 나이가 되고 싶어요. 그 나이가 되면 사는 게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여자 주인공 이지한을 돌아보면은 그 딱 스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말. 대사 자체가 이게 주옥 같은 대사가 아니라 정말 이게 폐부를 훅 찌르는 대사 같아요. 그죠? 돌이켜보면 저도 뭐 10대, 우리도 10대 초중고 다닐 때 뭐 좋았습니까? 뭐 재밌게 노은 기억도 있지만 그게 좋았다고 평가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에 꽉 옥기어있던 그런 시기죠. 발산하지도 못하고 규율에 얽매여 있고. 20대 뭐 힘들게 대학 들어와서 대학 다닐 때 1년은 좋죠. 그때가 아마 가장 인생의 황금기일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남자들은 군대, 그리고 취업, 그 20대 말반에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정말 정신없이 기든 그런 때죠. 그럼 30대는 이제 뭐 대리 과장 이런 시기인데, 그때 얼마나 또 윗사람들 눈치 보면서 위아래로 챙겨가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그리고 40 가까워오는 게 두려워지죠. 40, 그리고 40 넘어서고 그러면 이제 언제 쫓겨날지, 회사에서 언제 나갈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뭐 좋은 날이 없었어요. 보면 젊었다고 젊은 사람들 부러워한다 하는데, 돌이켜보면 부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여자 주인공 말처럼 이 나이 돼서 오히려 더 편한 거 맞아요. 사는 게 더 쉬운 거 맞고요.
경험도 했고, 그동안 이렇게 일했던 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그나마 그때보다 좀 더 쌓여 있는 것 같고, 조금 힘든 거 이제 요즘 뭐가 어떻게 변하나 그걸 따라가기 힘들다는 건데, 그거는 별로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정말 피부를 확 찌르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좀 감명 깊었던 때가 드라마적인 상상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로망이 생기는 대목이 거의 마지막 끝날 때, 이제한 이제 경찰에 자수하기 직전에 남자 주인공이랑 그 가벼운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하죠. 입원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러 가죠.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이미 들켰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니까 이제 내가 안 미운가?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밉지 않느냐. 그런 짓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한번 알아버리면, 그 사람 한번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과연 그럴까? 저는 생각이 들었지만, 드라마를 보던 중에는 좀 울컥했습니다. 야, 저 정도 사람을 안다는 거는, 안다면 좋겠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나에게 대해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나?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면 있겠죠. 제 친한 친구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드라마를 다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도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몇몇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나를 엿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었던 거구나. 갑자기 뭐 식당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벌써 그 여자아이가 찾아온다든가, 뭐 어디서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딱 만난다든가, 뭐 어떤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 대사도 명대사죠. 아무것도 아니다. 뭐 과거 일 내가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크게 생각하면 큰 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 떨쳐버리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대사 나오는 건데, 그거를 너무나 듣고 싶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또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면서 걔가 나를 듣고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과정.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하고 하는 거는 그런 그 사람의 의도와 그런 함께했던 시간과 과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겠죠. 저같이 기억력 없고 남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정말 치명적으로 그런 곳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면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나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식으로 정말 감정적으로 별로 이렇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데, 문제는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까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은 뭔가 좀 특별히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 욕을 바가지로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역시 기억해야 되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뭐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면 좋지만 좋은 일일수록 기억을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다른 일반 드라마와 다른 점은 보기에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찌질하다는 느낌, 남에게 뒤처졌다는 느낌. 사실은 그게 자기의 가치 없음, 내 가치가,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게 이제 나이 먹어갈수록 점점 더, 그리고 어떤 사회생활의 일선, 보통 우리는 이제 회사 생활은 사회생활이라고 얘기하니까, 사회생활의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 없음, 소외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룬 드라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는 뭐랄까 굉장히 좀 처음 볼 때도 그렇고, 제가 2번 정주행은 못하고 중간중간 다른 일을 하면서 해서 많이 스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탁 꽂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면서 그냥 옆에 아예 틀어놓고 음향으로 주로 듣는 경우가 많아서 100% 감정이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콕 박힌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히 또 드라마에서 흥미로웠던 점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캐릭터들이. 그 첫째 형, 상훈, 첫째 형으로 나오는 캐릭터, 그 다음에 막내 기훈, 그리고 중간 동훈, 이 3형제의 캐릭터도 작가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 우리 중년 정도 접어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을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째 같은 스타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완전 달관하고 포기하고 산 겁니다. 22년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뭐 잘려서, 잘린 것도 이제 봉투 받았다고 잘렸고, 그러고서 장사 2번 해서 말아먹고, 그리고 이제 이혼당할 위기에 처해서 엄마 집에 다시 이제 별거 생활 중에 엄마 집에 와서 사는데 신용불량자에다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러면서 수시로 울어요. 눈물이 아주 많습니다. 눈물이 아주 많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건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일자리도 없고 변변치 못한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는가.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이 썰렁하면 어떻게 하는가. 화환이라든가 이런 조문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어져서 썰렁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 캐릭터 알만하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캐릭터의 몇몇 모습은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제 모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동훈이 주인공 역으로 나온 사람은 전형적인 모범생입니다. 뭐 하지 말란 거 하지 않고 하란 거는 또 끝까지 하고. 근데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사실 즐거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취미도 없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러저러한 이유로 그 부인으로 나왔던 그 윤희 역의 부인이 이제 바람을 피죠. 이 남자 주인공의 가장 싫어하는 대학 후배, 현재는 그 남자 주인공 다닌 회사의 대표. 근데 그러한 이유로 이제 뭐 당신은 뭐 집에 와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집에서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항상 이렇게 기운 빠져 있어 하고, 뭐 신나하는 일도 없고, 같이 뭐 그렇다고 부인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동네 사람들 아니면 자기 형제들, 자기 어머니 거기에만 가서 붙어 있고, 그쪽에만 신경 쓰고 자기한테 신경 하나도 안 써주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바람을 피웠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되게 많죠.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뭐 우리들 모습이고요. 셋째는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영화 감독, 지망생, 그러니까 영화 감독해서 단편 영화로 뭐
굉장히 국제영화제에서 무슨 상까지 받았고,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천재 감독 소리를 들을 뻔 하다가, 첫 번째 장편 영화가 잘못돼가지고 그때부터 쭉 백수로 조연출만 하다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감성이 풍부한 대신에 굉장히 욱해요. 화를 많이 내고 욕도 잘하고, 그것도 그 모습에도 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참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 곳곳에.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나의 아저씨를 한 번 더 보고, 뭐 물론 보는 것도 이게 워낙 길고, 또 이제 저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화면을 계속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계속 틀어놓고 있을 겁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이제. 근데 사실 이 드라마가 어떤 대사의 분량은 다른 드라마보다 훨씬 적고, 보통 이렇게 어떤 그 풍경이라든가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라든가 어떤 동작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그 사람의 심리 묘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봤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거의 화면에 눈을 둔 적이 별로 없어서 한 3분의 1 정도 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번 더 보고 좀 캐릭터 분석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워낙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고, 그게 다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캐릭터고 또 내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고,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오늘은 정말 즉흥적으로 해보고 싶은 말 주저리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영상도 좀 재밌게 꾸미고 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어서 제 아는 그 지인 선배분께 나혜 씨 봤느냐, 드라마 봤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무서워서 못 보겠대요. 자기는 SF라든가 액션 이런 거 좋아한대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가 영화 보는 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갈 수 있게. 근데 미생이라든가 뭐 이런 나의 아저씨 이런 드라마는 못 보겠다. 저랑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나혜 씨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었는 줄 알았다면 안 봤을 겁니다. 근데 보고 나서는 뭔가 조금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가고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보다가 파울로 코엘료 그 연금술사 쓴 그 양반, 맨날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오른다는 그 양반이 아주 극찬을 했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뭐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나혜 씨 완전 명작이다, 뭐 엄청난다, 독창성도 뛰어나고 배우들 연기, 각본, 뭐 화면 다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제가 그때 그렇게 좋은 드라마가 있었어? 한번 볼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아주 40, 50대가 보면 눈물 흘릴 만한 장면이 꽤 많습니다. 예. 제가 20대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뭐 그 친구는 2년 전에 드라마 정규방송할 때 봐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명적인 그런 기억난 장면 없어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재미는 있었어요. 그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또래의 얘기구나. 한번 우리 또래라면, 여러분도 우리 또래라면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너무 좋은 드라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저처럼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화면, 그게 그림으로 따지면 여백인 것 같아요. 예, 그것까지 한번 시간 내서 한 편 한 편씩이라도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